자, 그럼 두 번째로 아동의 발달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을 보면 사회 정서 발달, 또 발달 과제, 지원 환경, 이상 행동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연령을 보면 영아기 0세에서부터 12개월, 걸음마 시기 1세에서 3세, 학령 정기 4세에서부터 6세, 학령기 7세부터 12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아기 0세에서부터 12개월 영아는 사회정서 발달을 보면 사회적 미소, 또 주 양육자와 애착관계, 또 분리불안과 낯가림, 감정의 세분화, 이런 것이 바로 이 개월수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달 과제를 보면 애착 형성과 안정감과 신뢰감 형성, 이것이 영아기 때는 발달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영아기 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응 기간이 짧으면 안 됩니다. 적응 기간이 적어도 한 2주는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됐던 것이 교사와의 애착 형성으로 이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졌던 애착 형성이 이제 선생님과의 애착 형성으로 바뀌어져야 아이가 어린이집에 와도 울지 않고 잘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원 환경을 보면 풍부한 영양과 질병 예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애착 형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면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게 되고 결국은 아이가 의심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믿질 못하는 거죠. 양육자를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성해서도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 욕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 아이가 욕구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양육자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지원해줘야 될 환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행동을 보면요, 반응성 애착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또 아동방임, 또 자폐, 이런 것들이 이상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세부터 3세인 걸음마기를 보면요, 자, 사회정서 발달을 보면 가장 애착을 갖는 사람, 안정기저를 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되고요, 강한 행동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게 돼. 싫어라든가 뭐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공격형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 시기는 공격형 행동을 해서 아이들 얼굴을 핥힌다든가 자기 장난감을 빼앗게 되면 밀쳐버린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떼를 쓰게 됩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부모님이 사주지 않을 경우는 누워서 떼를 쓰게 되죠. 떼를 쓰게 된다. 그 다음에 발달 과제를 보면 이 시기는 공격성이나 충동성 이런 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이 생기게 되고 또 다양한 탐색을 시도하게 돼서 그 자율성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율성이. 그래서 요 시기는 자율성을
길러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재를 하거나 아이를 너무 절제를 시키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의 자율성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는 좀 자율성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지켜봐주고 또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언어적으로 10단어 정도 말하게 되는데 한 15개월 정도 10단어 정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원 환경은 그러면 가정에서나 교사나 양육자가 어떻게 지원을 환경적으로 해줘야 되냐. 다양한 탐색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탐색놀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엄마가 외국인일 경우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마의 언어를 통해서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 발달이 돼야 될 시기에 전혀 도움을 받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이의 언어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 되게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덜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소변 훈련이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양육과 욕구지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양육할 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어떤 때는 아이를 훈육할 때에 엄마가 기분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 오늘은 허락할게 오늘은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날은 엄마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야단을 치면 아이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대에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야단을 쳤다 한다면 다음에도 또 동일하게 그런 훈육 방법을 써야지 엄마가 기분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또 용납하고 넘어가면 아이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욕구 지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이는 그 욕구에 따라 다 들어주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욕구를 좀 지연시켜서 이제 후에 들어주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상행동은 이 시기는 언어 발달 지연이 되게 되고요. 언어 발달이 지연되게 되면 말을 잘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과잉 보호가 이제 있게 되고 공격성이 생겨나게 되고 이 시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령 정기인데 4세부터 6세를 보면은요. 사회 정서 발달을 보면 독립심과 주체성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게 생깁니다.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친구한테 자기 주장이 강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경쟁심이 강화됩니다. 친구보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칭찬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쟁심이 강화되게 되고요. 기초적인 정서 표현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래와 잘 어울리게 되고 또 남녀 성 차이에 관심을 갖게 되죠. 남자아이가 서서 소변을 보게 되면 여자아이도 이제 서서 소변 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와의 그 다른 점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감력을 갖게 되죠. 공감력. 그 다음에 발달 과제를 보면은 이 학령정기 4세에서부터 6세까지는 남녀 성역할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요, 그래서 역할놀이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할놀이를 해서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삼촌 역할, 또 이모 역할, 언니 역할, 누나 역할, 오빠 역할, 이런 역할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감정적 조절 능력이 이 시기에는 성장하게 되고 이제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와 또 이렇게 지내다가 감정이 생기게 되면 그걸 잘 기분 나빠도 조절하게 되고 그런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집단 활동, 집단 활동을 하게 되죠. 집단 활동. 지원 환경은 성차와 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러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래 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격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또래 관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가질 수 있도록, 또 사회적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사회적 지능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능, 사회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좋은 심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행동을 보면 공격성이 이 시기에 생기게 되고 자의행위를 하게 되고 요 자의행위는 요것은 이제 아이가 요 시기에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만족을 인다든가 또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뇨증과 유분증이 이 시기에 있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령기인 7세에서부터 12세를 보면은 사회 정서 발달 면에서 보면 이타성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먹다가도 이제 친구하고 나눠 먹게 되고 또 친구에게 양보하게 되고 이타성이 생기게 되죠. 정서를 표출하는 규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규칙 준수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되게 된다. 자신의 존중감이 이제 형성이 돼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시기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 통제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분 나빠서 친구하고 어렸을 때는 그냥 손이 먼저 올라가지만 이제는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게 되죠. 말로 표현해서 기분 나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친구에게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자기 통제 능력이 증가하게 된 결과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달 과제를 보면 자존감이 이 시기는 아주 성장하게 되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이 두텁게 되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초학습 능력이 배양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 환경을 보면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신체 활동 경험이 이 시기에 필요하다.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게 되죠. 그래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잘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신체 활동 경험함으로 인해서 오감을 통해서 이제 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습득하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는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이 시기에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학습에 대한 그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아이가 배우는 기회에 잘못했다고 해서 또 틀렸다고 해서 야단을 친다든가
또 핀잔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아예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틀려도 넘어가고 또 칭찬해주고 더 잘할 수 있다고 고무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이 아이가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기에 아주 적절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상행동을 보면은 낮은 자존감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시기에 틱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우울장애, 품행장애, 또 ADHD, 행동장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동의 발달 지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요 지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아동을 상담할 때에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 발달 지표를 모르고 아동 상담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3절 아동 상담의 유형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상담의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상담 방식에 따른 분류와 상담 형태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상담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대면 상담입니다. 대면 상담. 대면 상담은 말 그대로 얼굴을 보고 하는 상담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형태의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대면 상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